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여러분들 그 FATF, Financial Act Task Force의 약자죠.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 자, 여기에서 2월 달에 총회를 했대요. 총회를 했고 지금 보신 것처럼 16일에서 21일까지 5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고,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과 여러 가지 합동 대표단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거기 얘기하는 거죠.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이 갔네요. 자, 지금 특이한 거는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인데 얘네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게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 상호평가 결과점검 및 보고서 채택. 말 그대로 상호평가요.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고 어떤지를 교차 점검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크게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의 지금 관심 분야 포인트는 아니죠. 두 번째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금융권에서 뭐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이제 기존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지점들 있죠. 은행 지점들. 이런 거 벗어나서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요. 모든 서비스들이.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아진 만큼 이제 신분증, KYC 같은 것도 옛날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창구에서 직원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그걸 복사하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점점 KYC 역시도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거 활용을 어떻게 할지 그 가이던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이것도 크게 우리랑 상관없고요. 3번이 상관이 있는 거 있죠. 3번. 요거 가상자산거래 관련돼서 자금 세탁 위험 및 완화 방안 논의. 그리고 4번. 4번도 조금 관련 있죠. 왜냐면 작년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요거 이제 가상자산, 버추얼리셀 관련돼서 이제 FATF에서 뭐 1년이란 시간 주면서 이제 다 트래블룰을 해라. 회원국들 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죠. 이행 안 한 국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많은 내용, 다른 금융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내용으로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번이 우리한테 관련 있는 내용인데 좀 볼게요. 하이야 머리 아프다. 열이 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자, 보시면요. 요약 잘 됐네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약이 참 잘 돼 있습니다. 보면.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 작년에 트래블룰 여기 적혀 있죠. 트래블룰 이행위에서 약간 또 공동성명으로 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얘기가 돼서 하기로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이게 잘 돼 있는지 현황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추상적으로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그룹을 대동해서 협력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추상적인 그 성명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죠?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ML이라고만 적혀있는데 모니 론더링이에요. 자금 세탁을 얘기하는 거고, TF는 테러리스트 뭐 그거죠. CTF라고 부르는 거. 자금 갖다가 뭐 테러 단체한테 조달되거나 또는 자금 세탁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했던 건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위협 분석 결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 7월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요 아랫부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이제 FATF에서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여기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리브라와 같이 법화, 법정화폐 얘기하는 거죠. 또는 상품, 커머디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동된 가상자산. 그러면 리브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건 테더 또는 테더랑 비슷한 성격을 갖는 모든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FATF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리브라 또는 테더, 기타 등등, 뭐 USDC, 서클,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거에 대한 위험 분석 결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국제에서 적용을 할지 이거를 2020년 7월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터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만지작 하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생각, 다양한 전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주안점을 좀 짚어드리면은,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갖고 있는 구조에 대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전망을 하실 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스테이블 코인 보면 테더 얘기를 해볼까요? 테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테더 구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테더 재단이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발행을 하고선 그 보증금 어떻게 합니까? 특정 은행에다가 이렇게 뭐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액수를 적을게요. 100억을 보이는데 사용하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100억만 발행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막 조 단위로 발행을 했죠. 이거 뭐죠, 여러분들? 이 구조 뭡니까? 이 구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경제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리프사 사업 관련해서 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관계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 본원통화랑 비슷해요. 본원통화와 지급 준비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조랑 비슷한 걸 하고 있습니다. 본원통화 뭐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급준비금은 뭐죠? 그 나라 중앙은행들이 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 통화, 본원통화를 한 50억 정도 갖고 있다. 50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중은행이 50억을 중앙은행 계좌에다가 예금을 해두고,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예요. 그거 해두고 실제로는 500억을 시중에 풀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계좌상에 존재하는 돈인 거죠. 실제로 그만큼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간 돈들을 이제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해버렸어요. 테더라는 그냥 일반 회사가, 금융기관도 아닌 게. 이거는 확실히 각 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골칫거리입니다. 더군다나 테더 같은 경우는요, 뉴욕주에서 되게 막 제재를 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뉴욕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에. 얘네 홍콩인가 거기에 있죠, 지금 회사 베이스가. 그러니까 터치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얘네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블록체인은 전 세계의 어느 곳이든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테더 역시도 어떤 토큰으로 돼 있나? 이더리움 토큰으로 돼 있잖아요. 이한씩.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법에 제재는 안 받는데 미국 사람이 쓸 수 있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포인트 때문에 금융기관이 아닌데 금융기관 행세, 마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본원통화 및 지급준비금 같은 거를 일반 금융, 그리고 일반 금융에서도 뭔가 관할법 안에서 뭔가 통제받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이상 야릇한 지금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정부에서 확실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 그리고 FATF에 해당하는 회원국들이 이것과 관련된 위험 분석 결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G20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하게도. 이건 굉장히 자명한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죠. 좋은 쪽으로는 그냥 무조건 좋은 쪽으로 막 스테이블 코인 만세, 너희 마음껏 써,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결론은 절대로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지금과 확연히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뭐 변화와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습 이대로 가면은 절대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리프사가 하는 사업과도 많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한마디를 더 곁들이면, IMF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에 관련된 아티클을 작년에 발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IMF의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거든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 IMF가 분류한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를 한 군데에 엮지는 않았어요. 당시 보고서에는. 근데 테더 같은 것들은 포함을 시켰고요. 분류상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을 시켰고, 그 아티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테일 분야에서는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하세요. 리테일이라고 하면은 그겁니다. 뭐 금융기관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홀세일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중은행들이 이제 고객들 상대로 쓰는 거, 그걸 리테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쓰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7월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